자, 텍스트 29페이지 브루투스의 연설 부분입니다. Romans, countrymen and lovers. 로마의 시민 여러분, 나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Hear me for my cause. 나의 이유를 들어주시오. 이유라는 것은 내가 시즈를 죽인 이유를 들어달라는 말입니다. And be silent. 조용히 들어주시오. That you may hear. Believe me for mine honor. 그리고 내 명예를 두고서 날 믿어주시고 And have respect to mine honor. That you may believe. You may believe. 그리고 나를 믿기 위해서 나의 이 명예를 존중해 주십시오. Censure me in your wisdom. 현명하게 censure me. 나를 판단해 주시고 And awake your senses that you may the better judge. better judge. 더 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your senses. 여러분의 감각들을 일깨우십시오. If there be any in this assembly. 여기 모인 여러분 가운데 any dear friend of Caesar's. Caesar의 어떤 절친한 친구가 있다면 to him I say. 그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That Brutus love to Caesar. Caesar에 대한 브루투스의 사랑도 우정이겠죠. Caesar에 대한 브루투스의 우정도 was no less than his. 그의 못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요. If then that friend demand why Brutus was against Caesar. 그럼 물을 겁니다. 왜? was against Caesar. Caesar에 대항해서 일어섰느냐고 그렇게 물을 겁니다. This is my answer. 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Not that I loved Caesar less, but that I loved Rome more. 내가 시저를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Had you rather Caesar were living and die all slave? 여러분은 시저가 살고 모두가 노예로 살기를 원합니까? Then that Caesar were dead to leave all freemen. 여러분 시저가 죽고 모두 자유로운 인간으로 자유인으로 살기보다는 rather Caesar were living and die all. 시저가 살고 모두가 노예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연설은 대단히 차분하고 또 그의 이 산문 연설은 이성에 호소하는 대단히 정적인 그런 연설입니다. 감정을 격동시키는 그런 종류의 연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브루투스가 로마를 더 사랑했기에 시저를 죽였다고 했을 때 군중은 환호를 하면서 브루투스를 카이사르로 추대하자고 반응을 합니다. 군중들이 브루투스가 왜 카이사르를 살해했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어떤 무지한 의식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브루투스를 카르사이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제 카이사르로 추대하자고 합니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사랑하고 존경했지만은 문제는 황제가 되려는 카이사르의 야심이 문제였습니다. 카이사르의 야심과 브루투스가 수호하려는 공화정의 이상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유로운 로마를 꿈꾸면서 브루투스는 연설을 다음과 같이 계속합니다. 앞에서 이어지는 연설입니다. 카이사르의
사랑에 대해서는 눈물이, 행운에 대해서는 기쁨이, 그의 용맹에 대해서는 존경이, 야심에 대해서는 죽음이 있을 뿐 여기 너희가 되길 바라는 비열한 사람이 어디 있겠소? 있다면 말씀하시오. 난 그에게 잘못을 범한 셈이요. 진정한 로마인이 되고 싶지 않은 미련한 자가 어디 있겠소? 있다면 말씀하시오. 난 그에게 잘못을 저지른 셈이요. 조국을 사랑하지 않을 비열한 자가 어디 있겠소? 있다면 말하시오. 난 그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셈이요. 자, 대답을 기다리겠소. There is tears for his love. CJ의 사랑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joy for his fortune. CJ의 행운에 대해서는 같이 기뻐하며, honor for his failure. 그리고 또 그분의 용맹성에 대해서는 존경을 바치고, and death for his ambition. 하지만 그 야심에 대해서는 죽음이 있을 뿐. Who is here so base that would be a bondman? 여기 그 어떤 천박한 인간이 노예가 되기를 원하겠소.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base, 천한 인간이 어디 있겠소? If any, 있다면 말하시오. For him have I offended.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잘못을 범한 셈이요. Who is here so rude that would not be a Roman? 또 그리고 또 진정한 로마인이 되고 싶지 않는 그런 미련한 자가 여기 어디 있겠소? If any speak, 만약에 있다면 말하시오. For him have I offended. 그에게는 내가 잘못을 범한 셈이요. Who is here so vile that will not love his country?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지 않을 so vile, 그렇게도 비열한 자가 도대체 어디 있겠소? That will not love his country. If any speak. 만약에 있다면 말하시오. For him have I offended. 난 또한 그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셈이요. I pause for a reply. 나는 잠시 멈추어서 reply, 대답을 기다리겠어. 이렇게 이제 사막 2장의 연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묻고 답하고 if any speak. 그래서 수사적 질문을 하고 또 수사적인 반복을 하고 대조를 하고 이러한 수사법을 통해서 이 군중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지적인 연설이고 어떤 지적인 연설이지만 앤서니의 역동적인 연설과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브루투스는 자신을 가이사르로 추대하자고 어리석게 군중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군중의 수준을 잘 파악하지를 못한 인물이죠. 앤토니어스가 가이사르의 시신 앞에서 이제 연설하도록 이 브루투스가 허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브루투스의 연설에 일시적으로 이제 반응하지만은 이제 격식을 차린 브루투스의 어떤 의례적인 연설은 다음에 보게 되는 생동감에 넘치는 안토니의 연설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지는 못합니다. 안토니아스는 브루투스와는 달리 정치적 감각이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고 또 군중의 심리를 대단히 잘 꿰뚫어보는 그런 인물입니다. 안토니아스는 로마 시민, 동포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브루투스의 연설을 교묘하게 변형시키죠. 다음과 같이 변형시키면서 브루투스의 연설을 모방을 합니다. 흉내를 내면서 조롱을 하기도 하죠. Friends, Romans, countrymen. 브루투스와는 달리
친구들을 제일 앞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조금 어순을 바꿨죠. Friends, Romance, Countrymen. 자, 이것이 그 운율의 구성에 더 적절합니다. 친구들이여, 로마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lend me your ears. 귀를 기울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I come to bury Caesar, not to praise him. 나는 시제를 묻으러 왔습니다. Not to praise him. 시제를 찬양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The evil that man do lives after them. The evil, 사람의 죄라는 것은 man do lives after them. 그 사람이 after them, 죽은 후에도 남지만은 the good is oft interred with their bones. oft는 often입니다. 하지만은 선행은 그들이 죽었을 때 뼈와 함께 interred with, 묻혀버린답니다. So let it be with Caesar. Caesar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저가 생전에 베풀었던 선행도 지금 그가 죽어서 같이 묻혀버린다고 안토니우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조금 뒤에 나는 브루투스와 같은 열정적 운명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말합니다. 그러나 브루투스의 판에 박힌 그 어떤 웅변을 이제 대단히 수사적으로 사용을 하는 인물이 안토니우스입니다. 이제 안토니우스가 브루투스보다 더 훌륭한 웅변가라는 것을 그의 연설이 드러냅니다. Friends, Romans, Countryme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운율로 보아 귀에 거슬리는 Romans, Countrymen and Lovers 라고 하는 이 브루투스의 연설보다도 한층 더 운율적입니다. Friends, Romans, Countrymen. 그리고 또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안토니우스의 표현은 be silent라고 하는 조용히 들어보시오라고 하는 명령조의 그런 브루투스의 연설과는 조금 다른 겸손한 표현에 가깝습니다. 브루투스는 로마인의 자유를 위해서 가이사르를 살해하는 일에 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의 수사가 훨씬 더 브루투스보다는 민주적입니다. 브루투스가 군중에게 강연했던 그 자리에서 안토니우스는 군중을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심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안토니우스의 가이사르 추모 연설은 이제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군중은 다시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브루투스 공은 고결한 분입니다. 안토니우스에 이어지는 연설입니다. 가이사르는 수많은 포로를 로마에 데려왔고 그 포로들 석방 보석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국고를 치웠습니다. 이것이 야심을 품은 것으로 보이겠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울면 가이사르도 울었습니다. 대단히 감성적으로 지금 호소를 합니다. 야심이라는 이거보다 더 냉혹한 성질의 것일 겁니다. 그러나 브루투스 공은 가이사르가 야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루투스 공은 고결한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셨습니다. 루프칼 축제에서 3번이나 저는 왕관을 바쳤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3번이나 왕관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야심이라고요? 그러나 브루투스는 가이사르가 야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반복을 계속 하고 브루투스는 또 고결한 분이라고 죽게 세우면서도 또 이렇게 묻고 또 야심을 품었다고 말하는 그를 또 비아냥거리면서 비꼬죠. 대단히 감정적인 그런 연설입니다. Brutus is an honorable man. 자, 브루투스 공은 고결한 분이라는 것을 몇 번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고결한 것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고결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반어법입니다.
He has brought many captives home to Rome. 시저 그분은 수많은 포로들을 이 로마로 끌고 왔고 whose ransoms did the general corpus fill. 그리고 그 포로들의 ransoms 보석금으로 general corpus 이 국고를 fill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did this in Caesar. 시저의 이러한 점이 어찌 seem ambitious 야심처럼 보이게 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시제의 이러한 면이 어찌 야심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When that the poor have cried. 가난한 사람이 울면 Caesar has wept. Caesar 또한 울었습니다. has가 아니고 hath로 사용을 하죠. Ambition should be made of sternest stuff. 아마도 야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더 sternal stuff, 더 냉혹한 성질로 이루어진 걸 겁니다. Yeah, Brutus says he was ambitious. 하지만은 브루투스 공은 브루투스 공은 고결한 분입니다. 브루투스 공은 시저가 야심이 가득한 인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긴 그렇게 말을 하긴 해도 브루투스라는 분은 honorable man, 고결한 분입니다. You all did see that on the Lupercal. 여러분 모두는 루퍼칼 축제에서 아마 보았을 겁니다. I thrice presented him a kingly crown. 내가 3번이나 그분에게 시저에게 kingly crown 왕관을 바쳤지만 he did thrice refuse. 3번씩이나 그분은 그 왕관을 거절을 했습니다. Was this ambition? 그런데 이게 야심이란 말입니까? Yet Brutus says he was ambitious. 하지만은 브루투스는 그가 야심적이라고 이야기를 안토니오가 사용하고 있는 수사적 장치는 반복 질문과 대조. 이 브루투스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에게 미치는 파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앤토니어스는 브루투스가 고결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카이사르가 정말 야심적인 인물인가를 군중들에게 거듭거듭 묻습니다. 앤토니의 연설에서 표현적으로는 브루투스의 고결성과 카이사르의 앰비션이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연설은 반복을 통한 과장이라는 이 특별한 수사적 장치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브루투스는 고결한 인물이 아니고 카이사르가 야심에 찬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반어적인 뜻을 전달합니다. 특히 카이사르가 이 포로들을 잡아와서 그 보석금으로 나라의 국고를 가득 채웠고 또 3번씩이나 왕관을 거절했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야심이 절대로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강조하자 군중의 심리가 이제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이 브루투스의 이성적인 연설과 이제 다른 앤토니의 열정적인 우문 연설은 이들의 이 군중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역동적인 연설입니다. 그래서 이 앤토니의 연설은 대중 연설이, 군중 연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물론 선동적입니다만 어떤 관중들이 어떻게 해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연설의, 군중 연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설을 듣고 이제 앤토니의 어떤 군중의 심리는 갑자기 브루투스의 논리적 설득에 설득되는 것 같이 이제
반응을 하던 군중들이 갑자기 카이사르에 대한 동정심이 이제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요가 되어서 카이사르의 죽음을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가 부당하게 살해된 것 같다고 그렇게 반응들을 하죠. 안토니우스는 자신이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갖고 있지만은 군중이 더 슬퍼할지도 몰라 공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뭐 심리적으로 공개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더욱더 궁금하죠.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군중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수사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군중은 유언장을 읽으라고 재촉을 하죠. 안토니우스가 이제 선동할 의도가 없다고 말하지만은 군중이 카이사르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이제 도리어 적개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안토니우스는 교묘하게 심리를 조정하면서 연설을 계속합니다. 유언장 내용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있으면 지금 그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라는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 종용을 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배은망덕한지를 또 생각해 보라고 하죠. 카이사르의 몸에 난 칼자국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칼자국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 카이사르의 옷에 난 상처만 보고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반역자들에게 난도질을 당해서 하면서 이 상처투성이인 카이사르의 시신을 군중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극을 하자 마침내 그의 선동적인 이 연설에 군중들이 흥분을 하고 반역자는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고 외치면서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안토니오는 다음과 같이 수사적인 어떤 연설로 또다시 군중을 자극을 합니다. 이제 불이 벌써 붙었는데 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어떤 선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난 내 친구를 사랑하는 평범하고 퉁명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들이 카이사르를 죽인 그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추모하는 연설을 하도록 허락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의 피를 들끓게 하는 재주도 없고 말주변도 품격도 몸짓도 언변도 설득력도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어떤 겸양의 어떤 수사학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자기를 낮추어서 이야기합니다. 피를 들끓게 하는 재주가 없다고 합니다만 사실 사람들의 피를 들끓게 하는 이 선동의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카이사르의 상처와 말 못하는 불쌍한 입을 여러분께 보여주고 그것들이 안토니우스 대신 말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저의 상처나 투성이에 어떤 그 피가 낭자한 시신을 망토를 벗겨서 군중들에게 보여주죠. 대단히 자극적이고도 흥분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I tell you that which you yourselves must know. 여러분 스스로 알게 할 겁니다. Show you sweet seizures. 여러분이 사랑하는 sweet 여기서 사랑하는 시저란 말이고 어떤 그 상처들과 for the mouth 그 입과 and bids them speak for me. 그들이 나 대신 상처들이 내 대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장하거나 축소해서 다른 사람의 동정을 유도하는 이 안토니우스의 겨냥은 알려진 수사입니다. 안토니야말로 어느 사람보다도 군중들의 피를 들끓게 만드는 그런 언변고사하는 웅변가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상처 구멍 하나하나에
혓바닥을 달아 말을 하게 할 것이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의 상체에 혀를 달아 생사하게 말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앤토니우스이죠. 앤토니우스는 현재 지금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대단히 자의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제 불이 댕겨진 군중은 음모에 가담한 자들을 찾아 죽이자고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앤토니우스는 이 로마인들에게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75 드라크마를 주고 자신의 모든 땅을 로마 시민들의 공원 휴식적으로 남긴다고 가이사르의 유언장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동이 마무리됩니다. 흥분한 군중은 벅도로 변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브루투스 일파를 찾아 공격을 합니다. 이제 브루투스 일파는 이 로마를 떠나 도망을 가죠. 성난 군중들이 거리로 뛰어나가서 소동을 벌이고 브루투스의 집을 태우고 이 살해에 가담한 자들 모두 로마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는 이 군중 심리를 잘 이용해서 군중을 통해서 이들을 대항하게 만들어서 이제 승자로 군림을 하죠. 이 폭도로 변해서 이제 난동을 벌이는 군중의 또 비이성적인 모습이 이제 또 산막 3장에 나오는데 앞에 시나라는 그 모반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저 살해에 가담을 했던 그런 그 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민중들이 지나가는 사람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묻는데 이름이 시나라고 하자 이 사람은 모반에 가담한 시나가 아니고 그냥 시나입니다. 그런데 엉터리 그 이놈을 죽이자고 해가지고 시나라는 인물을 죽여버리죠. 아주 비이성적입니다. 가이사르의 살해에 가담한 그 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건 상관이 없어. 이름이 시나니까는 죽여야 하면서 그를 죽여버리는 것이 민중들입니다. 여기서 이 연설을 통해서 민중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권력의 향배와 인물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무기가 바로 언어입니다. 연설입니다. 이 앤토니우스는 칼짝이 낭자한 카이사르의 시신을 보여주고 로마 군중에 대한 카이사르의 사랑을 증명하는 유언장을 낭독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반복과 대조, 역정과 과장, 조롱과 칭찬 이런 수사적인 장치를 통해서 민중들을 선동합니다. 바로 브루투스를 사지로 몰아넣는 효과적인 무기가 앤토니우스의 수사적인 언어입니다. 이 정도가 3막의 내용이고 이제 쫓겨 달아나는 브루투스와 또 그의 동료인 캐시우스의 그 행위로 그 주로 이루어지는 사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막 3장에 가면은 그 인간 만사에 조수가 있는 법이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There is a tide in the affairs of man. 인간의 모든 affairs, 일에는 there is a tide. 조수가 있는 법이다. 좋을 때가 있으면은 나쁠 때가 있고 항상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번복이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먼저 움직이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적군을 기다리자고 이제 캐시우스가 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캐시우스의 견해를 무시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아군에게 유리하다고 오판은 잘못 판단한 이 브루투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수가 있는 법이고 때가 있으니 지금
접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공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판입니다. 이 장례식에서 촉발된 이 폭동 이후에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했던 브루투스 일파 캐시어스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로마 밖으로 이제 쫓겨나갑니다. 달아난 이 상황에서도 브루투스와 캐시어스의 견해는 사사건건 대립이 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들 진영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갈등이 생기고, 또 이 브루투스는 캐시어스에게 내가 매직하고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사의 대의명분에 훼손되는 짓이라고 캐시어스를 격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또 앤토니우스와의 최종 전투를 앞두고도 브루투스와 캐시어스는 이견의 사이를 보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캐시어스는 기다리자고 하지만은 브루투스는 시간이 지나면은 적의 수가 불어나니, 병력의 수가 보강이 되니 그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공격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만사에 조수가 있는 법이니 밀물을 잘 타면 행운을 잡을 수 있지만 그걸 놓치면은 우리의 인생 항로가 불행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만조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파도 위에 가장 높은 물이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는 그런 만조 위에 있는 셈이니, 유리할 때 이 조류를 타지 못하면은 우리의 모든 일들은 허사가 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On such a full sea, 만조 때 are we now aloofed? We must take the current when it serves, or lose our ventures. 그러니까 만조의 바닷물이 차 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유리하게 이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샬로에 처박히게 되어서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수이고 브루투스는 이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갈사르와 함께 앤토니우스를 죽이자고 제안했던 캐시우스는 이제 현실적인 청구를 하지만은 이 명분을 중시하는 브루투스는 결코 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캐시우스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막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캐시우스는 오막 3장의 전황이 불리한 줄 알고 오해를 해서 자살을 하고 험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운명의 놀이개로 전락을 합니다. 이 카이사르가 죽은 후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캐시우스를 비롯해서 카이사르 살해에 가담했던 사람들 모두가 죽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죽었고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일이 대단히 이상합니다. 벨리포이 전투에서 앤토니우스에게 패한 캐시우스는 카이사르를 찔렀던 바로 그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바로 이것은 카이사르는 죽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죽인 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고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이 원한을 품은 갈사리의 유령이 펠리포이 전투 전날 밤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 유령을 본 브루투스는 놀라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Art thou anything? 도대체 넌 뭐냐? 유령복, 꿈속에 나타난 유령복이 합니다. Art thou some good god, some angel, or some devil? 신이냐, 천사냐, 아니면 devil, 악마의 영이냐, 악마냐? That makest my blood cold. 나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고, and my hair to stare. 내 머리칼이
stay 곤두서게 만드는구나. Speak to me what thou art. 너의 정체가 뭔지를 밝혀라. 자, 전형적인 그 셰익스피어 텍스트의 용법이 나오죠, 지금. Speak to me what thou art, you are 라는 말입니다. 그죠? Speak to me, 명령문입니다. 누군지를, 정체를 밝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령이 나타나서 이 유령을 보고서 이제 공포에 질리죠. 이 꿈에 나타난 칼사리 유령이 벨리포의 전투에서 나타난 편을 들었던 탓인지 이제 브루투스는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은 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막이 남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고결한 로마 사람, the noblest Roman of them all이라고 하는 말. 이제 죽음을 맞이한 브루투스를 두고 앤토니우스가 하는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면이죠. 브루투스가 칼사르 살해에 참여했지만은 로마의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사실 인정을 하고 브루투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막 5장에 들어서 이제 적에게 쫓겨서 퇴각한 브루투스는 자신의 군대가 이제 피한 것을 보고 푸아의 도움으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지를 못하고 푸아에게 칼로 자기를 찔러 달라고 해서 목숨을 끊습니다. 이 브루투스의 시신을 발견한 앤토니우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 작품을 마무리합니다. 브루투스는 가장 고결한 로마 사람이었다. 그를 제외하면 음모에 가담한 사람 모두 카이사르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를 죽였다. 오직 그 사람만이 모든 로마인을 위한 공동의 선을 행하라는 진실한 생각에서 음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는 고결했고 그분의 인품은 원만했고 그래서 대자연도 고개를 들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산의 연노라고. This was the noblest Roman of them all. 이분이 그들 가운데 가장 고결한 로마 사람이었노라. All the conspirators.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save only he. 그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did that they did in envy of great Caesar. 위대한 로마의 카이사리에 대한 envy, 시기심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러서 죽였다는 말이겠죠. He only 하지만은 브루투스 그 한 번만이 in general honest thought 오직 공동의 선을 행하려는 그런 생각에서 common good to all 모두에게 좋은 그런 모든 로마인을 위한 공동의 선을 행하려는 그 honest thought 진실한 생각에서 made one of them 그 음모자들의 그 하나가 되었습니다. His life was gentle. 그의 생애는 gentle, 고결했고 and the element so mixed in him that nature might stand up. 그래서 nature might stand up, 대자연도 고개를 들고 say to all the world,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This was a man. 바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사내였노라고. 이렇게 이제 브루투스에게 바치는 찬사로 지금 이 앤토니우스가 이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브루투스의 적인 앤토니우스와 옥테비아누스조차도 브루투스라는 인간의 인품과 덕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이제 요약하는 그 말입니다. 캐시우스는 상대 심리를 잘 파악하고 명예라는 말을 반복해서 브루투스가 가이사르 살해 음모에 가담하도록 설득합니다. 자, 수사적인 언어를 통해서. 앤토니우스는 수사적인 그 연설을 통해서 군중을 자극하고 선동을 해서 그들의 지지를 끌어냅니다. 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비유적이라면은 앤토니우스 의문 연설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이며 감정적이며 직설적입니다. 차분한 브루투스 연설보다 감정적인 앤토니우스의 연설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전쟁에 앞서서 이제 군중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브루투스는 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납니다. 이 앤토니우스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앤토니우스는 가이사르의 장례석에 행한 연설로 가이사르 살해에 가담한 공화파를 제압하고 권력을 획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언어는 권력을 획득하는 대단히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이상적인 공화주의자인 브루투스가 대단히 고결한 인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은 이 권력의 향배라는 것은 어떤 인물의 고결성과는 상관이 없이 작동을 합니다. 이 브루투스의 실패는 바로 군중 심리를 간파하지 못했던 것에 기인을 하고, 앤토니우스의 성공은 연민을 자아내는 교묘하고도 영리한 연설로 군중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에서 언어는 힘이요 권력입니다. 이 자신을 변호하고 군중을 설득하려는 브루투스와는 달리 앤토니우스는 수사적인 언어로 자신을 낮추면서 군중을 선동합니다. 브루투스가 구사하는 논리적인 산문은 지적이고 자기 변호적입니다. 그러나 앤토니우스가 구사하는 수사적인 운문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힘을 가진 말입니다. 감정을 동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대단히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 일파에게 결국은 앤토니우스 일파에게 져서 패합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이상은 여전히 살아남죠.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공화정의 이상에 대한 그의 어떤 그의 믿음과 그의 어떤 명예로운 어떤 행위는 그가 패하고 죽었지만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그런 명예로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셰익스피어는 어떤 카이사르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명예롭게 그리질 않죠. 셰익스피어의 시선은 이 브루투스라는 인물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비록 패했지만은 이 작품에서 셰익스피어가 재현해서 드러내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인물은 바로 브루투스의 명예로운 생각과 명예로운 행동입니다. 이것은 승패에 관계없이 영원히 살아남는 그런 어떤 인물의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에 관한 영화가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로 찍혀 나올 때마다 대단히 히트를 쳤죠.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에 관한 영화를 만들 때마다 영화 제작자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대부분 이 셰익스피어가 쓴 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물론 역사서와는 다른 면모가 있지만은 그 어떠한 다른 문헌보다도 줄리어스 시저와 브루투스와 또 앤토니오를 아주 흥미롭게 재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입니다.
모든 영화는 바로 줄리어스 시저에 관한 모든 영화는 바로 이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이 작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